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주기성, 주기가 주제야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일단은 봐봐. x의 n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x의 n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x값은 거듭제곱을 n번 할 때마다 1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n주기가 된다 이런 뜻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제곱하면 뭐가 돼?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1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얼마니? 1. 얘는? 얘는 1.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어때? 반복되지. 그러니까 얘가 두 번 만에 뭐가 됐으니? 1이 됐으니 얘는 두 번마다 반복될 거야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녀석은 2주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i라고 하는 애 있잖아. i라고 하는 애는 4제곱하면 뭐가 돼? 1이 되거든. 왜냐면 i라고 하는 건 루트 뭐였어? 그렇지.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애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한 거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다 양변에 내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i의 4제곱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i는 몇 제곱을 해봤더니 4제곱을 해봤더니 뭐가 됐어? 1이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몇 주기를 가질 게 분명해? 4주기를 가질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이렇게 됐을 때 얘는 i,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1이 돼. 이해됩니다? 그냥 다시 얘가 뭐야? i 4제곱이 1이니까 i의 4제곱 곱하기 i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얘가 1이니까 얘는 다시 i가 되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다시 1이 되는 거야. 얘는 몇 번마다 한 번씩, 4번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i의 4제곱에 1이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얘는 몇 주기가 된다? 4주기가 된다. 얘는 몇 주기가 된다? 얘는 n주기가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i의 주기성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있는 거니까 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정리를 해보자. i의 1제곱은 i고요. 그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i 제곱 곱하기 i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된 거야. 이해되죠? i의 4제곱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시 i의 5제곱은 다시 i, 6제곱은 마이너스 1, 7제곱 마이너스 i, 8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결과적으로 i의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은 또 다시 이런 반복이 될 거기 뻔하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때? i의 4k-3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i가 돼요. 여기서 일단 이 표현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얘가 뭘 나타내고 있나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내가 1 넣어봐 얘들아. k에다 1 넣어봐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k에다 2 넣어봐. 5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3 넣어봐. 9가 되죠. 4 넣어봐. 13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다 몇이야? 1인 수들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이 있었으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i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걔보다 하나 더 큰 거니까 얘는 i의 제곱이랑 똑같아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로 다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 4로 나눠 떨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반드시 이런 주기성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좀 더 가서 결국 i의 4제곱이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당연히 4주기를 갖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녀석들의 공통점들이 있거든. 다시 봐봐. 여기서 조금만 잠깐만 집중을 해보자. 우리 얘들아 x의 n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1. X 합쳐요? 자, 다시 천천히 가볼게.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먼저 쓸게. 됐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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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억나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봐봐. a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거든. 이 패턴을 한번 잘 봐봐. 오케이? 다시 봐봐. 패턴을 잘 봐봐. 얘는 x 마이너스 1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때? 얘가 지금 2차였잖아. 그럼 여기 1차가 있으니까 여기 1차가 되겠지. 그러면 x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1일로 끝났어. 얘는 어때? 2차였잖아. 3차였으니까 얘가 2차가 되겠지. 2차부터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1로 끝났어. 얘는 어떻게 돼? 4차잖아. 그럼 얘가 1차니까 얘가 3차가 되겠지. 하나씩 줄어들면서 1로 끝났어. 이런 패턴을 갖게 돼. 이해돼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를 전개하면 돼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요거랑 다 곱해봐. 그럼 뭐가 돼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랑 다 곱해봐. 그럼 뭐가 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라지면서 얘랑 얘만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요 패턴을 가지고 얘들아 x의 5제곱 빼기 1을 너희가 판단할 수 있겠니?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봐봐. 요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n-1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서 x 더하기 1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됐어? 좋아요. 그러면 잘 봐봐. 자, 이걸 만족하는 건 n 주기를 갖게 된다고 했었잖아. 이걸 만족하는 건 n 주기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만족한다는 건 얘가 몇이란 뜻이야? 얘가 0이란 뜻인 거거든. 됐나요? 그럼 얘가 0이다라는 거는 얘가 0이거나 혹은 여기는 요 녀석이 0이다라는 뜻이 되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인 건 x값이 1이었을 거고 나머지 애들은 뭐 허근으로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 방정, 이 방정식을 봤을 때 x의 n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에서 얘 먼저 쓸게요, 선생님이. 얘를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x 제곱을 쓸 거야. 여기 x제곱. x 세제곱을 쓸 거고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x의 n-1제곱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요 끝에다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니? 0이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1은 뭐랑 똑같다고? x의 n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여긴 얘는 x의 n제곱으로 바꿨어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n주기를 갖는 건 항상 이렇게 되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x의 1제곱부터 x의 제곱, 세제곱해서 n제곱까지 총 몇 개를 n개를 더해버리잖아. 그럼 걔는 항상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 예를 하나 들어보자. 봐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1이 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잖아. 걔는 0이 되는 거야. 왜? 얘가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이해되죠? 지금 하는 i의 4제곱이 얼마였어? 1이었죠. 됐어? 그러면 이게 1이었죠. 그럼 얘는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야. 이유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모든 녀석들은 전부 다 이렇게 n개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다시 i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했어요. i의 4제곱이 1이었잖아. 우리가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이 0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것뿐만 아니라 i의 7제곱, i의 8제곱, i의 9제곱,
i의 10제곱처럼 이렇게 연달아 4개만 깔려버리면 얘는 무조건 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유가 뭘까? i의 6제곱으로 묶어봐. 그러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이 되거든. 그렇죠? 그럼 얘가 빵이니까 얘는 반드시 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있는 걔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얘가 4주기라면 얘는 i 1제곱부터 i n제곱까지 전부 다 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맞죠? 이건 또 왜 가능할까? 얘가 뭐야 또? i잖아. 맞아? 얘를 앞으로 넘겨버리면 이 식이랑 똑같겠지. 얘도 빵인 거야. 이해됩니다? 얘도 빵일 거고 얘도 빵일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 몇 개만 완성이 된다면 4개만 완성이 되면 얘는 항상 빵이 된다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i의 1제곱부터 i의 2제곱, i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i의 2023년이죠. 이렇게 되는 얘가 궁금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는 2023개나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4개씩 연달아 묶으면 무조건 빵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앞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4개씩 묶어도 괜찮지만 뒤에서부터 이렇게 4개를 묶어도 괜찮죠. 맞아? 그러면 2023을 내가 4로 나눈 나머지만 궁금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3이죠. 맞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개를 빼고 요만큼이 전부 다 싸그리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만 하면 되니까 i-1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활용하면 어때?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야? 2주 2가 되는 거라서 2개씩 이렇게 2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요걸 떠나서 봐봐. 오메가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혹시 처음 본 사람? 오메가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었다. 좋아요. 자, 그럼 보자.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야. 어서 많이 보던 애죠. 아까 외웠던 그 녀석이죠. 요 녀석을 오메가라고 보통 부르거든. 근데 요 녀석은 아까 뭐라고 외웠어요, 우리?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세제곱하면 1이 되는 녀석으로 저 오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 오메가는 당연히 몇 주기가 될 게 분명해, 얘들아. 3주기가 될 게 분명하죠. 다시 오메가는 뭐라고? 요 녀석이 오메가라고. 얘를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3주기가 될 게 분명합니다. 오케이? 3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n제곱 더하기 오메가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오메가 n 플러스 2제곱을 했을 때 얘는 무조건 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도 3개를 묶어주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 연달아 일어나면 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애도 알죠? 6제곱하면 1이 되는 애. 6제곱하면 1이 되는 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애 누구였지? 요거였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했던 애.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6제곱하면 1이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알파의 6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6주기라는 주기성을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이렇게 6개를 묶어주면 무조건 0이 되겠네. 라는 규칙을 갖게 되겠다. 됐어? 그럼 얘들아, 이 주기성 요거 말고 더 있을까? 더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봐. 8주기짜리가 있을까?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8주기짜리가 있을까? 8주기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애야. 좀 유명한 애거든. 자, 봐봐. 쟤는 제곱하면 뭐 되는 애라고 했어? 제곱하면 i지. i는 4제곱하면 1이잖아. 이해돼요? 8이네. 얘를 제곱하면 뭐라고? i잖아. 그럼 얘를 전체 4제곱씩 해주면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8주기짜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 녀석을 내가 1부터 지금 8제곱까지 다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빵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주기성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뭘 가지고 생각하는 중이야, 얘들아. 다른 거 그러니까 복소수를 가지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 주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좋습니다. 넘어가서 봐봐.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개씩, 2개씩, 3개씩, 6개 묶으면 얘는 무조건 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얘가 항상 빵이 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4개씩 합이 일정하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여기에 이상한 개수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i가 있었고, 그 다음에 2i의 제곱, 그 다음에 3i의 세제곱, 4i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 있었다. 2022에 i에 2022였어. 이런 걸 내가 구하고 싶었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i가 있으니까 무조건 4주기니까 4개씩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순수하게 딱 얘네들만 달려 있는 건 무조건 0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수가 변하는 거는 여기는 얘가 다 일정하게 0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일정한 값을 항상 갖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여긴 얘는 뭐야? i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3i 플러스 4가 되겠지. 처음 4개 이렇게 끊어봤어. 두 번째 4개를 끊어보자. 얘는 5i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7i에다가 플러스 8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2 차이 나고 얘랑 얘의 차이가 2 차이 나는 것처럼 얘랑 얘의 차이도 2 차이 나고 얘랑 얘의 차이가 2 차이 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2-2i로 2-2i로 동일한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2020까지만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결국 이런 애를 몇 번 더한 걸로써 여기는 얘를 한 방에 퉁쳐버릴 수 있겠니? 얘를 4로 나누면 505번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2-2i라고 하는 거를 505번 계산해주면 얘를 다 계산한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성,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다 일일이 노가다 해서 하나씩 다 구해야 될 거를 되게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되게 획기적인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하려고 우리는 이 주기라는 성질을 배우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성질, 4주기, 2주기, 뭐 3주기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그럼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주기를 합성해 볼 겁니다. 이렇게. 자, 어려운 주제야 또 다시. 주기를 뭐 할 거라고? 합성해 볼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애를 관찰했다고 생각해보자. i랑 오메가가 있었어. i랑 오메가가 있었어. 여기에 n제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었대. 만약에. 라고 생각한다면 i라고 하는 건 몇 주기니 얘들아? 4주기죠. 오메가는 몇 주기였어? 3주기였잖아. 됐어? 그러니까 4주기짜리랑 3주기짜리가 합쳐진 거야. 근데 얘는 i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4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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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씩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겠죠.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오메가는 몇 주기라고 얘들아? 3주기가 된다고. 됐어? 그럼 얘는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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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이 전체를 내가 하나로 봤을 때 여기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얘가 총 몇 번마다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봐봐. 그렇지, 12번이지. 딱 여기서 끝나지. 됐어? 여긴 얘가 4씩, 4씩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3씩, 3씩, 3씩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여기에서 딱 만나서 다시 일일이 시작되는 거는 여기는 요 12번을 지나고 나서 13번째 반복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4주기짜리랑 3주기짜리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걔는 몇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12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럼 저 1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봐봐. 이 그림에서 해석해봐. 얘는 4와 3의 최소 공배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랑 3의 최소 공배수여야 얘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4랑 3 주기를 곱해버리면 얘는 결국 4개씩 끊어지는 거 3개씩 곱해지는 거에서 이렇게가 한 주기가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니까 얘는 12주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12주기라고 하는 거는 4와 3의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 그러면 하나가 4주기째. 알아요. 그 문제가 뭔데? 아니 알았는데 까먹었어. 진짜요? 큰일 났네요.
다시 보자. 두 번째 거 봐봐. i라는 애랑 마이너스 1이랑 섞었다 생각해봐. i랑 마이너스 1이 섞었어. i는 몇 주기야? 4주기죠. 마이너스 1은 2주기잖아. 그러면 4주기씩 4주기씩 하는 거랑 2주기씩 2주기씩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총 몇 주기가 돼? 4주기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마다 반복되니까 얘는 4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4와 2의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주기성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주기의 최소 공배수가 전체 주기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가보자. 유형 8번. 자, 얘를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i부터 i 3002까지 돼 있어요. 됐어? 그럼 놀랄 게 아니야. 3002번을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여기는 4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2죠? 얘들아, 이거 설마 지금 이거 다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죠? 진짜. 얘들아, 혹시 그 배수의 성질 같은 거 모르니? 2의 배수는 어떤, 3의 배수는 어떤 애고, 4의 배수는 어떤 애고, 5의 배수는 어떤 애고, 6의 배수는 어떤 애고, 8의 배수는 어떤 애고. 이런 성질 같은 거 다 알고 있나요? 8의 배수 내려가면 이거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응? 아니, 그냥 우리 있잖아. 그래요. 나눠도 괜찮아. 알겠죠? 나눠보자.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있잖아. 2인 거. 2인 건 알아. 왜 2가 된 거야? 이걸 암산으로 어떻게? 어? 나눠야 안 돼요. 나눠도 돼. 근데 그리고 하고 가자 그럼. 잘 봐봐. 자, 2의 배수가 되는 조건은 뭐가 있어? 얘는 끝에 몇 자리가? 한 자리가 뭐가 됩니다? 2의 배수이면 됩니다. 됐어? 네. 당연한 얘기죠. 됐어? 그럼 4의 배수는 어때? 끝에 몇 자리가? 그럼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됩니다. 8의 배수는 어때요? 대단이다. 오케이. 끝에 몇 자리가? 세 자리가 8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의 배수로 가보자. 3의 배수는 뭐가 될까? 두 자리 3의 배수는? 얘는 각 자리의,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줘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개념이니? 이런 건 안 돼. 그냥 문제집에 살짝 추가 설명 이런 거. 그래? 이런 게 볼 때는 있었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쌤이 이런 거 해보셨어요? 잘 봐봐. 우리가 있잖아. 우리 사람은 있잖아. 공통적으로 십진법을 쓰지.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 선생님은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십진법을 쓰잖아. 왜 그럴까? 왜 십진법을 썼어? 모든 사람들이 왜 약속한 듯이 다 십진법을 쓰고 있었을까? 어떤 나라는 삼진법을 쓸만도 하고 어떤 나라는 칠진법을 쓸만도 하잖아. 근데 대부분 전부 다 십진법을 쓰거든? 왜 그럴까? 왜 그게 편할까? 손이 10개여서.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셌어. 그러면 11개를 쓰려면 어때? 못 세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될 필요가 있겠어? 단위가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10개가 될 때마다 단위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십진법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손가락이 다 4개씩밖에 없었다면 8진법을 쓰고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A, B, C, D라고 하는 수가 있었어. 여기는 실제로 어떤 수냐면 A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라는 수가 A, B, C, D라고 표현이 되잖아. 한 자리 자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죠? 근데 한번 잘 봐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야? 기본적으로 2 곱하기 5죠. 됐어?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야? 2의 배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끝에 한 자리만 모으면 되는 거야? 2의 배수면 얘는 2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봐.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2를 기본적으로 몇 개씩 가지고 있겠어? 2개씩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끝에 두 자리가 뭐가 된다면? 4의 배수가 된다면 얘는 당연히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왜 끝에 세 자리였을까? 여기는 얘는 2가 3개, 이미 8의 배수니까 그 위에는 전부 다 8의 배수일 게 분명하다고. 그럼 뒤에 있는 3개의 숫자, 여기는 이 숫자만 8의 배수가 된다면 얘는 절대적으로 8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거랑 같은 구조로 5의 배수도 설명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5의 배수는 뭐가 되면 되겠어? 그렇지. 끝에 몇 자리가? 한 자리가. 그렇지. 5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너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3의 배수는 조금 얘기가 어렵거든? 봐봐.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여기는 요 녀석 있지? 맞아? 거기서 내가 여기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999에다가 더하기 1로 생각해 볼게. 얘는 99에다가 더하기 1로 생각해 볼게. 얘는 9에다 더하기 1로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보면 얘는 A 곱하기 999.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쓰자. B 곱하기 99 더하기 C 곱하기 9라고 쓰고 요거 A 여기다 써주고 B를 여기다 써주고 C를 여기다 써주고 D를 여기다 써줄게. 됐어? 그러면 이만큼이 무조건 뭐가 돼? 3의 배수가 되죠. 됐어?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요 4개를 다 더한 결과가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라면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9의 배수도 마찬가지겠다 그럼. 그죠? 얘는 각 자리 수가 각 자리의 뭐가? 수의 합이 뭐가 된다면? 9의 배수가 된다면. 여기 밑줄 쳐놓은 게 어차피 다 뭐니까? 9의 배수들이니까 여기는 요 4개 더한 것만 뭐가 된다면? 9의 배수가 된다면 얘는 무조건 9의 배수가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지. 근데 홀수랑 홀수끼리 더해 무조건 홀수예요. 짝수랑 짝수끼리 더하면 짝수. 홀수랑 홀수 더하면 짝수예요. 근데 왜 저기서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칠한 부분이요. 그게 왜 홀수예요? 이게 3의 배수라는 소리야. 3의 배수. 더하면 더해지지 않아요? 근데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니까 이게 전체 3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아, 이해되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6의 배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6의 배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면 되겠어? 얘는 2의 배수이며 and 3의 배수. 2개의 성질을 다 가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자리 수의 합은 3의 배수인데 끝에는 짝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무조건 6의 배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한 자리 중에서 7 빼고는 전부 다 이런 배수의 성질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 캡처 좀. 캡처 좀 해줄까요?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얘는 바라보지도 않은 거야. 얘만 바라보는 거야. 지금 4의 배수가 장난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끝에 두 자리만 가지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어차피 저 위엔 전부 다 4의 배수일 게 분명하니까. 이해돼요? 얘는 4로 난 나머지가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이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남는 건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i.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굳이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다룰 숫자들이 이런 거 한두 번 다룰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다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맨날 내가
302니까 얘는 3002니까 얘를 무조건 4로 나눠가지고 쭉 나누고 2 남네 나머지가 2네 이렇게 맨날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바로 판단해줘야지. 만약에 이거 오메가로 나왔다고 쳐봐. 오메가는 3주기라고 했었지. 됐어? 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오메가의 2023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뭐야? 각 자릿수의 합이 얼마니? 7이죠. 맞아? 각 자릿수의 합이 7이죠. 그럼 얘는 3으로 난 나머지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1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 빼고 다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겠네요. 이거 지금 이거는 초딩 때 하는 얘기잖아. 저렇게 자색 얘기죠. 그치, 그냥 단순히 외우라고만 하죠. 보통 외우라고만 하죠. 자꾸 이걸 그냥 그래? 이거를 외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이 어려운 거야. 이 봐봐. 얘랑 얘, 4개를 봐봐. 이거 이제 무조건 이해됐죠? 안 까먹겠지? 왜? 원리를 아니까. 무슨 말이 되겠어? 3의 배수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가지고 하나씩 빼서 뒤쪽에다 몰아놨더니 여긴 얘네들 다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얘는 3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원리까지 알게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항상. 됐습니다. 요거 지운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요거 지금 너희가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이거 어떤 느낌으로 처리했어요? 일단은 48개까지는 얘들아. 그죠? 48개까지는 이렇게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i 더하기 2i의 제곱 더하기 3i의 세제곱 더하기 4i의 4제곱까지 한 거를 몇 배 해주면 되겠다? 12배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이렇게 된 애들 요걸 애들 따로따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였어? 2-2i거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은 24 마이너스 24i가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이 i일 테니까 왜 4로 난 나머지가 1이잖아. i일 테니까 49i가 될 거고 얘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되면서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 요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뭐가 되겠어? 25i가 되겠다 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흐름 잡히죠?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기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도 괜찮고. 아, 이렇게. 오케이? 왜? 아니야? 너 또 얼굴 왜 빨개졌어? 그럼 잘 봐봐. 얘는 어때? 잘 봐봐. 이런 거 봐봐. 뭔가 얘는 또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좀 짜증나기 시작하죠. 근데 잘 봐봐. i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이요. 맞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i라고 했지. 됐어? 그럼 얘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i는 몇 주기고? 4주기고. 마이너스 1은 몇 주기야? 2주기잖아. 그럼 4주기랑 2주기가 합쳐졌네. 4주기네. 그럼 몇 개? 8개 잘라. 됐어? 남는 건 요거다.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없어지네. 답은 마이너스 i.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기의 성질을 이용하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되게 깔끔하고 편하게 정리가 되는 이 모습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주기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주기라는 성질을 이해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얘가 마이너스 i잖아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겠네요. 근데 i분의 1이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i라고. 됐어? 그럼 이 마이너스랑 합쳐지면서 얘는 그냥 i가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더하기 2i가 되겠죠? i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봅시다. 자, 나왔다. 그죠? 나왔다. 우리가 외운 보람이 있는 녀석들이 나왔다. 그죠? 딱 보자마자 쟤는 뭐구만? 이게 뭐야 이거? i잖아. i의 2051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i의 뭐야? 2051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자, 그럼 i 몇 주기? 4주기. 마이너스 i 몇 주기? 마이너스 i 몇 주기? 아, 4주기. 그죠? 다 4로 난 나머지로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요것만 4로 난 나머지 얼마? 3입니다. 그죠? 얘는 i의 세제곱이 될 게 분명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될 게 분명하군요. 얘는 2i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됐습니다. 홀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이런 것들 너희가 각각 해보면 돼. 다 봐봐요. 해피하죠. 진짜 해피하지 않니? 잘 봐봐. 이거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맞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됐어? 근데 얘네들 봐봐. 제곱, 4제곱, 2개씩 올라가고 있지. 빼요. 그럼 얘는 뭐야? z의 제곱은 몇 주기가 됐어,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i잖아. z의 제곱은 4주기죠. 이거 다 없어. 답은 1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기성을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어때? 개편해집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주기성을, 그러니까 복소수를 주제로 해서 주기성을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뭔가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 그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진짜 쉬워요. 나중에 너희가 숙제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합시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보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라고 할 만한 녀석, 그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녀석이거든. 일단 이 녀석의 메인 주제를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보자. 봐봐. 선생님이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에다 루트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걸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럼 여긴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4가 될 거야. 그럼 여긴 얘는 2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은 얼마야, 얘들아? 루트 2i죠. 맞아? 또 이 녀석은 얼마야? 루트 2i죠. 그럼 이거 곱해볼게. 얘는 루트 2의 제곱에 뭐가 되겠어? i의 제곱이 되겠죠.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제곱하면 얼마? 2.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똑같은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시작은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 지금 뭐 추가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계산했잖아. i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 등호가 몇 개 있어? 되게 많죠? 등호.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등호가 있어. 6개 있네. 그죠? 여기서 하나가 딱 틀렸거든. 어디?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5번, 이거 6번. 뭐가 틀렸을까? 1번이지.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번이 왜 틀렸는지 이제부터 그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나머지 다 맞는 거는 확인이 되니? 일단 여기 2번을 봐봐, 얘들아. 2번. 2번은 그냥 루트 안에 어쩌고저쩌고랑 루트 안에 어쩌고저쩌고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결과인데 얘가 4가 됩니다. 하니까 당연히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맞는 거고 얘는 얘가 당연히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맞는 거지. 그럼 이제 후보는 1번이랑 4번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데 뭐가 틀렸을까? 일단은 1번이 틀렸어. 이게 결론이거든. 왜 틀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틀렸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거 맞지 않아?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하면 얘는 루트 AB가 됩니다라는 제곱근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그죠? 1번은 지금 그걸 쓴 거 아니니? 두 개 있었을 때 거기는 얘가 됩니다. 이걸 쓴 거잖아.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틀렸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이게 왜 틀렸을까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배웠던 요 녀석은 사실 우리가 제곱근을 초창기에 배웠을 당시에는 복소수라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A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었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았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수인 상황에서만 여기 얘가 성립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저기 마이너스 됐어? 근데 여기 얘네들 어때? 둘 다 음수죠. 그죠? 음수인 상황에서도 성립할까요? 이건 아직 모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봐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얘를 지금 루트 2i라고 만든 거는 사실 이 과정 중에 뭐가 있어?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는 이게 루트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로 쪼개는 과정이 또 있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i가 되면서 얘가 된 거거든 사실은.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맞았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얘네들이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얘는 하나가 양수였고 하나가 음수였는데 두 개로 쪼개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요거 맞을까? 그다음에 요거 맞을까? 요것만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루트 A가 있고 루트 B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결과적으로 루트 AB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음수, B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뭐가 됐을 때? 둘 다 음수가 됐을 때. 둘 다 음수가 됐을 때는 거기는 걔는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을 너희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둘 다 음수일 땐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잘 봐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야. 혹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음수인 상황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음수인 상황일 때는 그냥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너무나 합당했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얘에서 얘로 갈 때 둘 다 음수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요 녀석의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 그럼 결국에 제일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자, 봐봐.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죠. 우리 좀 전에 맞다고 했던 그 녀석이야. 그렇죠? 근데 어때? 헷갈리죠? 갑자기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가 헷갈린 거냐면 얘들아, 루트가 얘 몇 개야? 하나에서 하나가 되고 있지.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두 개가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일 때만 지금 저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루트가 하나에서 하나로 변하는 상황에서 얘 곱하기 얘가 당연히 얘니까 당연히 얘는 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하나로 될 때, 하나가 두 개로 될 때,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발생.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 이렇게 된 녀석을 계산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뜬금없이 얘에다가 이렇게 나한테 줬어요. 라고 한다면 아 이거 못하네요 라고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실제로 제곱하면 루트 A의 제곱이잖아요. 더하기 2배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B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 B의 제곱이거든요, 얘들아. 그럼 얘는 A라고 쓸 수 있고 얘는 B라고 쓸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이 녀석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중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뜻이 되니까 이해돼? 이제는 이런 상황을 너희가 발견하게 된다면 아 여기는 얘는 A는 음수, B는 음수인 상황이었어라는 이런 결론을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개념을 가지고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시 두 개가 하나로 될 때, 두 개가 하나로 될 때 혹은 하나가 두 개로 될 때, 요럴 때 찢어질 때나 아니면 하나로 합쳐질 때, 요럴 때 마이너스가 붙냐 마냐. 요 얘기는 둘 다 음수였다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둘 다 음수가 아니었다면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느낌일 거야. 잘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2가 있었어. 됐나요? 2가 있었어요. 여기는 2를 루트 4. 괜찮죠? 오케이? 루트 마이너스 2. 괜찮죠?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라고 기적의 계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죠. 하나가 몇 개로? 2개로 쪼개지고 있네. 그러면은 얘 부호들을 신경 써서 둘 다 무슨 수였네? 음수였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그래서 2는 2가 됩니다. 라는 정상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얘는 염두에 두고 꼭 신경 써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비슷한 녀석으로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도 이제 한 번에 합치면 b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도 루트 a분의 b가 되는 다시 루트 b분의 a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글씨를 너무 못 썼다. 이때는 언제냐면 분모가 음수가 되고 분자가 양수가 될 때 다시 분모가 음수가 되고 분자가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외의 경우 둘 다 양수였어요. 혹은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였어. 혹은 둘 다 심지어 음수여도 얘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였을 때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단순 계산도 있어. 단순 계산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줬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잘 봐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요게 성립한다고? 그럼 분모가 음수네. 분자는 양수네. 라는 정보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다면 되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절대값 a-b잖아.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잖아. 더하기 절대값 b잖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절대값이 3개나 있으니까 얘네들 안쪽에 있는 부호가 나는 궁금할 게 분명한데 얘는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잖아. 그럼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지. 괜찮? 그럼 얘는 a 빼기 b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여기는 간단한 결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보를 줄 때, 걔네들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줘버리게 된다면 1-a는 음수였구만. 그 다음에 4-a는 양수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계산들 있죠. 단순한 이런 계산들이 있었을 때 이 계산들을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좀 많이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야, 그 다음 B가 음수야, 그 다음에 C가 양수야, 그 다음에 D가 음수야. 자,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가 있었어. 루트 A, B, C, D. 여기에 부호는 뭘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보자. 우린 2개짜리만 배웠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이거 2개를 먼저 합친다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2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었어. 그럼 얘가 양수, 음수 확인해봤더니 얘가 양수, 음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2개로 합쳐지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합친다고 생각해봐. 루트 C, D 이렇게 합쳤어. 괜찮죠? 얘는 양수, 얘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럼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이제 이 2개를 다시 하나로 합칠 거잖아. 괜찮죠? 그럼 얘랑 곱해가지고 지금 얘를 만들었다면 여긴 얘가 무슨 수야? 음수죠? 얘는 무슨 수? 음수네요. 2개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합쳐질 때 뭐가 발생한다? 부호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제는 제곱근의 성질을 고지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건 언제 개념이야? 중딩 때 개념이었던 거야. 됐어? 이제부터는 얘가 복소수도 우리가 다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겠구나. 여기는 이런 것처럼 한 번에 합쳐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여기는 얘가 뭡니다.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다음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이제 그 마지막인가요? 이게 하나 더 있네. 좋아요. 2개 남았니? 오케이,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2번 유형 12번도 가서 좀 빠르게 한번 끝내볼게요. 자, 켤레복소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거 켤레는 원래 자기 자신이 되고, 그죠? 2개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건 각각 다 쪼개져서 들어간다라는 켤레복소의 성질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 자, 보자. 그 다음 또 어떤 성질이 있었니, 얘들아? Z와 Z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한 건 반드시 실수. 좋아요. 곱한 건 반드시 실수. 그런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런 것도 있었죠. 됐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 Z1이 있고 Z2가 있는데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뭐야? 허수였어. 둘 다 허수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Z1 더하기 Z2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실수였고 Z1, Z2를 해봤더니 그 결과도 여전히 실수였다면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Z와 Z1과 Z2가 서로 무슨 관계? 얘네들이 켤레 관계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도 있었어.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켤레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됐어? 그래서 봐봐. 요것도 얘기했었지. 알파랑 알파바가 서로 같으면 얘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요거 이해돼?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실수의 켤레를 해봐. 자기 자신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I가 있는데 거기는 켤레를 하면 얘는 A 마이너스 BI잖아. 근데 얘랑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그럼 B가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같다는 뜻은 얘가 실수입니다. 라는 뜻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있죠. 니은보기. 별표 좀 쳐주세요. 얘들아, 별표. 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0이면 우리가 보통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면 0이면 이걸 가지고 얘가 0이구만, 얘가 0이구만 이라고 해서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는 0이야 라고 했을 때 얘를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Z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변형을 시켜서 얘가 0이란 소리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X는 Y는 Z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도 했었잖아. 기억나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전제가 뭐였어? A랑 B가 실수였습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나왔던 거야. 이유가 뭐야? 제곱은 뭐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은 뭐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두 개를 더했는데 걔가 0이래. 무슨 말이겠어? 둘 다 애시당초 0이었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겠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복소수로 주어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I에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알파에 뭘 넣어버려? I를 넣어버려. 베타에다 1 넣어버려. I의 제곱 마이너스 1, 1의 제곱은 1. 두 개 더하면 0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복소수인지 뭐인지 실수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다음 디귿 보기 봅시다. 자, 디귿 보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는 이거의 전체 켤레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체를 내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 알파 I 마이너스 베타 I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에 거 전개했어. 그럼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서 플러스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 됐어? 그럼 이거에 뭘 해달라? 켤레를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럼 켤레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 더하기 다 쪼개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곱하기로 쪼개집니다. 곱하기로도 쪼개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도 쪼개지고 더하기로도 쪼개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다 쪼개져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럼 1의 켤레는 그냥 1이겠죠. 됐어? i의 켤레는 뭐야? 마이너스 i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켤레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얘가 됐어. 다 똑같은데 얘만 다르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디귿 보기 틀렸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켤레 복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활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건 좀 어렵다. 요거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워. 오케이? 자, 우리 다른 거는 괜찮으니까 Z가 실수인 경우와 Z가 순허수인 경우 이 특별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자. 오케이? Z가 실수인 경우랑 순허수인 경우. 일단은 여기서 제곱과 관련된 이야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좀 전에 했지만 Z바와 Z가 서로 같아집니다. 이게 Z가 뭐였을 때? 실수였을 때 이야기고요. Z가 순허수였을 때의 이야기는 뭐예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됩니다. 와 Z의 바가 마이너스 Z가 됩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요 녀석들이 똑같은 결과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Z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0이면 무조건 성립할 테니까. 됐나요? Z가요. 마이너스 i는 다시.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잘 봐봐. 이거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마이너스 1의 제곱에 i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돼? 그냥 1이 되거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기 되게 쉬운 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i가 있을 때 세제곱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i 세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i의 6제곱이 있을 때는 얘는 그냥 i의 6제곱이라고 하거든. 이유가 뭘 것 같아? 얘는 i가 3개 있는 건 맞지만 마이너스 1도 3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3개 있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잖아.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6제곱처럼 이게 짝수제곱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얘는 이 마이너스를 무시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계산이 돼.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할 때 조금 착각하기 쉬운 형태니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요거 성립하는 거 맞죠? 순허수일 때 되는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식을 왜 썼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실수라고 줬어요. 저기는 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거든. 됐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 있지, 이거. 얘들아, 요거 전체 하나가 딱 하나의 복소수로 느껴지니? 그게 잘 안 느껴지지. 얘는 Z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는데 걔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1 해서 분의 1 한 녀석이야 라고 생각이 되잖아. 근데 그건 연산의 결과잖아요, 얘들아.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복소수지. 그러니까 이 녀석도 하나의 뭐야? 그냥 복소수야. 그냥 저 모양 자체가 통째로 그냥 하나의 복소수거든. 됐어?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복소수로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얘가 실수를 했잖아.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뭐가?
바와 이 녀석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 요거 이해돼? 됐어? 저 녀석의 바와 저 녀석이 같아야 된다. 요게 요 표현이거든. 요 표현이 그러니까 얘 지금 선생님이 뭘 쓰고 싶은 거냐면 이거랑 동치인 조건이 얘다라는 걸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봐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안으로 파고 들어갈 테니까 여긴 얘는 뭐가 되겠어?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 다 역수 취해놓고 생각하면은 Z제곱 마이너스 1은 Z 바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없어지고요. 그럼 Z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은 뭐가 돼? 0이 돼. 그러면 Z 빼기 Z 바에다가 Z 더하기 Z 바가 얼마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괜찮죠? 근데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뭐라는 소리야? 얘가 0이란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0이라면 뭐야? Z가 Z 바란 소리지. Z가 Z 바란 소리는 또 무슨 소리라고? Z가 실수란 소리라고. 근데 Z가 허수라고 줬으니까 이건 성립할 수가 없겠네.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Z 더하기 Z 바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 어렵죠? 되게 어렵지. 다시 봐봐. 여기서 얘를 지금 이 성질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아마도 이런 느낌일 거야. A 더하기 BI라고 놔야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실수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아닐 거야. 이렇게 놓고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I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1 한 개 뭐라고 했으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럼 여기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또 열심히 뭘 해서 실수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서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빵이군요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어때? 끔찍하죠. 그죠? A랑 B에 대한 이거 가지고 전개한 거를 또 이렇게 분리하고 또 실수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얘가 0이다라는 조건을 써서 문제를 풀면은 뭐 A랑 B가 어떤 관계가 되는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A가 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것 같아. 느낌상. 오케이? 왜냐면 답이 이거였으니까. 이건 2A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으면 또 거기서 다 하나씩 또 확인해 가면서 뭐가 되는지 또 확인까지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계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로 말해줘도 있잖아. 맨날 이 조건을 보고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라고 하는 이걸 지금 선생님이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이거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을 듣질 않아요. 저렇게 해주면 꼭 A 더하기 BI라고 해놓고서 푼단 말이야. 왜? 급하니까. 그렇죠? 급하니까 막 계속 그냥 막 계산해야지라는 느낌만 가지고 막 푸니까 계속 저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있잖아.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줬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와, 걔 켤레와 걔는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같이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장착이 돼 있어야지 얘에서 이런 풀이가 바로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거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딱 익혀놓자.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마지막 요 개념하고 시간 좀 남았네. 좋아요. 자,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런 식을 봤을 때 어때? 딱 저런 식을 봤어. 그럼 어때? 아유 싫어, 그죠? 되게 싫어. 근데 식을 딱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강력하게 막 들죠, 그죠? 근데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 어때 일단? 일단 좀 끔찍하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대입을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야?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야, 사실.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에 있어? 계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개념이겠어? 더하기에서 곱하기를 만들 때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기 싫어서 2 곱하기 5라는 애를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나의 계산량은 어때? 줄어들어. 그러니까 수학 개념은 너희한테 힘듦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걔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를 강요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념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뭐는 손은 머리는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얘기해도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실제로 너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나서 걔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편하니? 그렇지 않아? 다시 봐봐. 이 식을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요렇게 요런 모습이네. 됐어? 자, 인수분해의 첫 번째 원칙 뭐였어? 공통인수로 묶는다. 없으면 뭐한다? 찾아본다. 됐어? 깔끔하네. 잘 봐봐. 근데 어때? 더 깔끔하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8 마이너스 5i죠. 빼야 되잖아. 왜 그런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2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됐어? 그럼 요 녀석이랑 얘의 켤레를 곱하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된다며 답은 5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계산량이 어때?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일 거야. 이게 수학의 본질입니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을 하려고 달려드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계산을 하려고 달려드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좀 멀리 좀 떨어져서 어떻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수학 실력은 늘어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왜? 이거 계산하고 있었니? 아니야? 해결했어요. 어?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열심히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소수 얘기는 끝내볼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오늘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 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딱 요 얘기만 할게.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나요? 2차 방정식은 해결이 가능한 방정식인가요? 이 얘기만 오늘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잘 봐봐. 우리는 1차 방정식을 주면 1차 방정식은 반드시 해를 구할 수 있죠. 우리 민재를 제외하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방정식을 주면 다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민재도 할 수 있을걸? 한번 선생님이 아니야. 잘 봐봐. 아 제발 봐. 잠깐만. 야, 봐봐. 이거 어떻게 못해? 마이너스 2죠.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죠.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주면 1차 방정식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니? 됐어?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때? 2차 방정식 무조건 해결할 수 있을까?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죠. 왜? 여기는 얘는 전부 다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푸는 거야.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그 등식은 유지됩니다. 그죠?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유지됩니다.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유지됩니다. 라는 성질 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항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양변에 똑같은 걸 뭐 해도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뭐가 됩니다? 유지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분되면서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등식의 성질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1차 방정식은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풀 수 있는 방정식이라는 확정을 할 수 있어요. 됐어? 근데 2차 방정식을 봐봐. 무조건 풀 수 있나요?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제 등식의 성질 중에 어떤 걸 이용해 제가 무조건 풀릴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죠? 일단은 될까 안 될까부터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왠지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잘 봐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A, B가 0이라면 A는 0이다 또는 B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맞아? 그렇다면 저 2차식이 만약에 뭐가 될 수만 있다면 인수분해가 될 수만 있다면 얘는 1차식 두 개로 쪼개버릴 수 있겠다. 이해돼? 다시 한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얘를 뭐해서? 변형을 합니다. x-3과 x-1로 변형을 해. 해서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x-3은 0이거나 또는 x-1은 0입니다로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두 개로 쪼개지고 났더니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됐어? 1차 방정식들이 됐지.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2차 방정식도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못하나요? 그 내용 지금 조금 이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잘 봐봐. 자, 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죠. 됐어? 이게 너무 당연한 풀이 같잖아. 맞아?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봐. 잘 봐봐.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첫 번째는 지금 뭐에 의한 풀이?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도 풀 수 있냐면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야 x-2의 전체 제곱은 뭐야? 1이야로 만들 수 있거든.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 해주면은 어때?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봐. A의 제곱이 만약에 뭐가 됐다? B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바라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또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 이렇게 된다면 무슨 결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은 x는 3 플러스 1이거나 3 마이너스 뭔 소리야? 2 플러스 1이거나 2 마이너스 1이 되면서 3 또는 1이라는 근을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있잖아. x-1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근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애시당초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는 왠지 딱 봤을 때 무적의 느낌이 좀 나거든. 다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얘가 이제 원래 양수일 때만 됐지만 이제 얘가 음수일 때도 이제 i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한번 뭐 해보자? 일반화 시켜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녀석을 한번 뭐 해보자? 일반화 시켜보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방정식을 그럼 내가 이런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근을 구해보자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긴 얘가 a로 다 나눠버리면 일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 a로 다 나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냅두고요.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c 만들어주고. 됐어?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2a분의 b 전체 제곱을 양쪽에다가 달아줍니다. 괜찮니?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되고 이거 통분하면 뭐가 돼? 4a 제곱분의 b 제곱 4a의 a니까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서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잖아. 얘가 뭐야? 2a죠.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 얘가 넘어가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는 뭐가 생겨? 근의 공식이 생기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결국 뭐란 소리야?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일반화시킨 거야. 됐어? 다시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그냥 일반화시킨 걸 가지고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불러. 근데 정말 슬프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와 근의 공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같은 문제에서 x-1의 제곱은 3이라고 하는 요런 너무나도 심플한 문제에서 굳이 얘를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놓은 다음에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자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로 가게 된다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게 분명하고 근호, 무리수로 나올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넘긴다고 해도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인수분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니?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넘겨가지고 근의 공식을 굳이 쓰고 있는 불편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한 원리를 알고 뭔가 식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정확한 원리를 너희가 제대로 알면서 식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어. 잘 봐봐. 선생님이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너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걸 봤을 때 거의 100이면 100 이 식이 떠오른다 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않니? 얘를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얘는 왠지 이건 것 같은 느낌이야. 얘는 얘야 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어때? 익숙하죠. 근데 얘를 얘로 바꾸는데 이유가 있었어 없었어? 사실상 없었어. 그렇죠? 그냥 얘를 보면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그지? 반사적으로 얘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왜 그랬을까? 를 한번 생각해봐. 이 형태는, 인수분해의 형태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중학교 때 뭘 했어? 2차 방정식을 했었잖아. 맞아? 2차 방정식을 풀면서 이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방정식이 풀린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별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런데 그때도 말했지만 얘는 x로 묶어서 x-4에다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x-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변형할 수 있는 가짓수는 어때?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각각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난 이 녀석을 보고 방정식을 풀 거야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얘를 가지고 x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를 가지고 2차 함수로서 꼭지점을 생각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도 변형해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변형했어? 이번엔 이렇게 변형했죠. 왜? 여긴 얘는 인수분해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에 따라 식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될까 얘들아? 목적을 가져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목적. 너희가 목적 없이 식을 전개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부터 금기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알죠? 그냥 목적 없이 식을 쓰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목적성을 가지고 식을 써 내려가다 보면은 수학의 원리를 되게 쉽게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어쨌든 뭐야 50분이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 2차 방정식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1차 방정식 어때? 무조건 풀 수 있어. 됐죠? 2차 방정식은 걔를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를 이용하든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이용하든 아니면 거기는 걔를 일반화시킨 근해 공식의 풀이를 이용하든 결론, 2차 방정식도 무조건 풀 수 있는 방정식이야. 됐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있잖아. 무조건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어. 자, 1차 방정식 근해 공식 뭐야? 이게 근해 공식이야. 오케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야. 이거 모르면은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외워오세요. 알겠죠? 다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3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근을 구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근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줘야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구할 수 있겠니? 진짜 운 좋으면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저긴 쟤는 못 구한다고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맞아? 그러니까 3차 방식부터는 근을 구할 수 없다. 됐어? 근을 구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라는 게 일단 너희들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 됐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선생님 바로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로 할 이야기가 뭐냐면 2차 방정식 봤어. 근 구하지 마. 이 얘기부터 시작할 거야. 알겠나요? 근 구하지 마. 이 얘기부터 시작할 거야. 왜냐면 이제부터 계산량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줄이고 싶은 거야.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확정적인 얘기거든. 근을 구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근 구하지 말고 다른 걸로 뭔가 해석을 할 거야 라는 거를 배우는 게 고등 수학에서의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근을 구해라, 열심히 근을 구해라. 이거는 어디에? 중등 수학에서의 2차 방정식의 키워드였다면 고등 수학의 2차 방정식의 키워드는 뭐라고? 근 구하지 마부터 시작하는 게 2차 방정, 고등 수학의 2차 방정식의 키워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얘들아 복소수 다 풀어보고 질문할 거 다 질문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푸세요라고 돼 있는 거 있지. 푸세요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오케이? 푸세요라는 건 뭐야? 2차 방정식 풀어라는 건 해를 구해라. 이런 거는 진짜 풀어라는 얘기니까 진짜 풀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근 구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난 안 구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푸세요, 푸세요, 푸세요 주어져 있는 것만 우리가 어디까지? 유형 문제까지. 해가 궁금합니다. 해가 궁금합니다. 해가 궁금합니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뭘 한다? 풀어준다. 그래서 유형 2번까지는 아마 3번까지는 아마 4번까지는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유형 4번까지 숙제로 해오고요. 유형 4번까지. 오케이? 지금 보라색도 해야 되는데. 왜 무슨 끝나고 끝나잖아. 아 그렇네.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